네, 오늘 저희 이제 본사에서 간담회를 이렇게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가장 바쁜 이 시기에. 본사 요청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9월 12일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일단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보니까 다 중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고등학교, 지금 뭐 학생부 종합전형 막 이런 거 되게 복잡하다. 복잡합니다, 진짜. 많이 복잡하고요. 진짜 많이 준비해야지 좋은 대학교로 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다 뭐 수능 1세대, 2세대 아니면 학력고사 세대시잖아요. 제가 2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솔직히 학교 공부만 잘하는 시대였고 아니면은 그냥 정말 수능 하나 잘 봐도 대학을 가던 시대인데 그런 건 이제 끝났고요. 제가 이거 컨설팅이라는 거 한 지가 이제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본사팀이랑 같이 컨쇼 만든 지 이제 한 5년 차 된 것 같은데 11년 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입학사정관은 그러니까 아이들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약간 공부는 못하는데 좀 특기를 갖고 있는 애들,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러고 아이들을 뽑았더니 문제가 좀 생기는 게 학업을 못 쫓아와요. 대학교. 그러니까 뭐 3등급짜리 아이가 너무 뭐 기계나 로봇 쪽에 뛰어난 거가 있어서 뽑아놨더니 애가 들어오더니 공대 수업을 뭐 물리나 이런 기초 수업을 못 쫓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학사정관으로만 아이를 뽑을 수는 없고 걷다가 한번 대박 사건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카이스트에 자살한 거 혹시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뭐냐면 특기자 전형이었던 거예요. 공고 출신 아이를 카이스트가 뛰어나다는 능력으로 뽑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기보다 너무 뛰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전혀 쫓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낸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4, 5년 됐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말 그대로 생활기록부를 전체를 다 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공부도 일단 잘해야 되고요. 거기다 전공적합성이라는 것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이제 생기부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한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졌는데 제가 중학교 부모님들도 되게 관심 많아 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럼 그때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바뀔 거예요. 안 바뀔까요? 지금도 2020년 거 약간 바꾸겠다고 내놨는데 별로는 안 바뀌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대로 가고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정부 바뀌어가지고 다 때려 엎겠다 하면 보통 아이들 기준선이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애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고등학교 입시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고기까지 중학교 때 뭐 해야 되냐는지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포커스 그리고 이제 특목고 왜 가는지 특목고 홍보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거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특목고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막 없어진다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자, 보시면 선행과 복습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학원 이제 원장님도 계셔갖고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학원에서 선행하십니까? 네. 그죠. 선행을 안 하는 학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고 선행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학부모님들 선행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셨을 때 아마 학원에다가 아니면 뭐 어디 뭐 과외가 됐건 그런 거 선행하시잖아요. 근데 선행을 왜 하시는지가 첫 번째 잘 모르신다라는 게 제가 생각이고요. 두 번째, 우리 학생들에게 복습을 너무 안 시키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선행은 누가 할까요? 선행 왜 할까요? 어머니 선행 시켜보셨습니까? 아이? 뭐 학원을 다니고 뭐 집에서? 그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왜 할까요? 선행. 왜 시키시죠? 학원 원장님 선행 왜 할까요? 그죠? 결국은 한번 먼저 보고 준비를 하면 아이가 가서 그만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적 안 나오지 않나요? 만약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선행을 했다라면 선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잘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선을 조금 잘못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부모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진짜 선행하셔야겠냐는 거예요.
선행 왜 하냐면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요. 나중에 이제 예비고 올라가실 때도 선행을 하실 거예요. 학원에서 일단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 방송 나가면 또 학원 원장님도 또 연락 오겠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선행을 하시냐면 특강 같은 걸 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돈벌이가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선행은 어떤 애들이 하냐면요. 진짜 할 게 없나 보죠. 뒤에 게. 진짜 다 돼 있나 보죠. 뒤에 것들이.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앞에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한 반에 한두 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걔네들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걔네들의 속도대로 나갈 텐데 우리 아이 그거 못 쫓아갈 텐데 거기에다 집어넣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빠른 속도로 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학교 진도보다 딱 한 템포만 빠르면 된다고 보는데 어머님들 강남 어머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 뭐 미적분 2바퀴 돌렸다고. 그런데 보면 70점이에요. 아니 도대체 뭘 돌리신 거예요? 2바퀴나 돌렸는데 왜 70점이죠? 왜 그러냐면 기본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봐야 되는데 너무 앞만 보고 그러니까 돌리시기만 하는 거예요. 왜? 옆집 순이가 돌리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돌고 계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한지 아십니까 혹시? 어머님, 우리 아이 수학이 뭐가 약할까요 지금? 어머님 자녀가. 모르실 거예요. 왜? 분석을 안 해보셨거든요. 정말로 분석을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컨설팅이라는 게 뭐냐면 어머님 대신 제가 그거 해드리는 거예요. 뭐가 약한지. 보면 알거든요. 저희는. 빵꾸난 데가 뭔지. 그런데 이게 특히 중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차이사님한테도 말하는데 물어보셨어요. 야, 뭐 해야 되냐? 수학만 끝내놓으십시오. 수학이랑 비문학만 제대로 끝내놓으시면 나머지 거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고등학교 때 시작해도 안 늦거든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애들 능력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근데 수학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요. 수포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수학의 시작은 저는 초5라고 보거든요. 연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못하는 애가 중학교 올라가서 버틸까요? 중학교 때 못했던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수학은.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수학이에요. 특히 문과 가는 애들. 제가 성적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고등학교 아이들의 성적표는 편차나 원점수 같은 걸 다 계산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걸 보시면 우리 아이가 뭘 못하는지 특히 모의고사 성적표 보시면 그 모의고사 나중에 이제 성적표 나오시잖아요. 그럼 밑에 OX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 뭐 틀려온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잘 안 보세요. 뭐만 보냐면 위에 점수만. 점수 갖고 쪼죠. 야, 너 정말 내가 너 때문에 하는데 그 밑에 게 뭐가 문제인지는 파악해서 아이한테 말을 안 해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야, 너 이거 문제 있네. 특히 난이도 좀 쉬운 거를 틀려왔다. 그러면 거기에 개념 진짜 안 잡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그냥 한마디 하시죠. 못 살아 정말. 이러다 보니까 아이는 계속 방치돼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을 내시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이 말하면 잔소리, 제가 말하면 조언. 왜 그러냐면 접근 방법이 좀 틀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야, 너 이게 다 뭐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닮아서 그래.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가 부족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진짜 선행하셔야겠냐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진짜 선행에다 돈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뒤에 빵꾸난 걸 찾아야 될까요? 이거를 좀 냉정하게 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되셨잖아요. 초등학교 거 진짜 다 잘할까요? 그거 체크해 보셨습니까? 혹시 초등학교 거 어느 정도? 그거를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거를 못했는데 중학교 때 잘한다? 전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중에 저희 컨쇼가 하는 거 중에 뭐가 있냐면 중학교 걸 테스트 해봅니다. 그러면 수학이 빵꾸난 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말씀을 드려요. 여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중학교 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진짜 어디가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지 걷다가 한 번 구멍 난 건 계속 나고 계시고요. 더 재밌는 건 이거죠.
물어보십시오. 야, 너는 수학이 어디가 어려워? 엄마, 나는 여기가 특히 어려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면 문제집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많이 틀린 데가 있거나 비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비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걔가 거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중에 해야지. 근데 안 해요. 자세히 보시면. 아유,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될 거야. 하고 계속 밀어놨다가요. 점점 양은 쌓이는데 그 나중에 게 결국은 못하는 날이 와요. 그런 아이들이 수포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하셔야 될 건 우리 아이가 진짜 수학이 완벽한지, 고난이도 문제 건드릴 수 있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하셨을 때 오케이, 우리 아이는 뭐 할 게 없네 하면 선행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복습이 저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만 빨리 나가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빨리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옆집 순위는 옆집 순위라니까요. 우리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린다기보다는 제대로 돌리면서 나가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선행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말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좀 바닥권에 있던 학생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채워 올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학원마다의 시스템이 있겠지만 저희 컨쇼 같은 경우도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수학이 진짜 바닥권에 있는 아이는 저는 솔직히 여러 명 앉아있는데 앉혀놓으면 그냥 들러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수학 시간에 왜 졸린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네,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부모님들도 똑같으세요. 처음에 이게 제가 컨쇼에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드 드라마를 보여줬어. 재밌는 걸. 그러다가 순간 제가 자막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반응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핸드폰을 하거나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못 알아듣겠으니까. 수학 똑같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 앉혀놓은데 우리 아이 앉아있으면 미드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돈 내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복습은 어디부터 하셔야 되냐면 분석을 좀 해보십시오. 특히 수학이 됐건 영어가 됐건 국어가 됐건 틀린 문제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 우리 아이가 보통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오늘 이제 수학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 틀린 문제 관리할 줄 아니? 100% 못합니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도 못하는 걸 중학교 아이가 할 수는 없어요. 틀린 문제 관리를 못하니까 시험장 가서 또 틀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 나 이거 다시 풀어봤어요. 그러면 맞추겠네. 근데 못 맞춥니다. 특히 학원에 보내면 학원 시스템이 요즘 어떤 학원이 많냐면 이제 개념 수업을 해주고 개인 수업을 그러니까 개인 문제풀이를 시킨 다음에요. 아이가 문제 풀고 있으면 틀린 것들을 가서 이렇게 개인 지도해주는 학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시스템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그 문제를 틀렸을 때 우리 이제 강사가 가서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럼 그때는 알겠거든요. 와,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하는데 그거 관리를 안 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 아이 여태까지 푼 문제집 있잖아요. 그 중에 똑같은 문제집을 사보십시오. 그러고 다시 던져놓고 풀라고 해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복사 뜬 것처럼 틀린 게 똑같이 틀려집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틀린 문제 유형 패턴이 있으면 그 문제 유형 패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자기 머리가 아닌 선생님 머리를 믿고 넘어가서 자기가 몰라요. 그걸 제가 무죄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르는데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틀린 문제를 진짜 관리하는 게 복습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알고 있는데도 틀려온다? 그거는 개념의 문제보다 문제에 실전 적용하는 게 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여러 가지 진단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는요, 성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특목고 가실 분 빼고. 특목고를 보내실 거면 중학교 성적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걔들은. 그런데 저는 만일 진짜 대학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중학교는 정말 그냥 준비운동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 싸울 수 있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놓는 게 전 정말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싸울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게 뭐냐면 수학과 비문학입니다. 영어가 아닌.
영어보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수능 아이들 국어 시험 보면 비문학 많이 틀리고 감당을 못해 한다고. 그 이유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비문학 진짜 잘하려면. 제가 이놈의 비문학이랑 영어 빈칸 추론 때문에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다 답들이 다르시고요.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들은 답이 없다. 야, 비문학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다시 되돌려보내갖고 책을 겁나 읽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 정리본을 만들게끔 계속 연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애를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으로 보내겠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입장에서. 아니면 중학교 올라왔는데 벌써.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독서편이라고 합니다. 문제집 중에. 그 독서편이 비문학이거든요. 걷다가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경제 분야 원래 잘 몰라서 비문학 틀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비문학은 경제 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지문의 분석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걷다가 책을 많이 안 읽은 아이들이 약점이 생기는 이유는 지문이 겁나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연습을 안 해서 앞에 문장 읽다가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앞에 문장이 기억이 안 납니다.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진짜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 고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회과학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하셔도 안 늦습니다. 솔직히. 저 옛날에 사탄 강사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사회과학은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때 올라가서 미친 듯이 부딪히시면 되거든요. 대신 물리, 화학, 생명 다 수학 들어가는 거 다 틀려오는 겁니다. 애들. 수리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틀려오는 거예요. 고난이도가 생명만 유전이지 나머지는 다 문제 수리 능력이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를 이과를 보내신다면 문과 사탐은요 고등학교 때 고2 때 하셔도 안 늦습니다. 솔직히 잘만 배운다라면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다라면. 근데 고3 때 하면 좀 늦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 어떻게 잘 만들어 놓고 올릴 건지 이것만 정말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진짜 잘하는 곳이 어디냐면 특목고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자사고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고랑 말도 안 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사고 아이들 1년에 수행평가라고 하잖아요. 뭔가 보고서 내고 뭔가 R&E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60개 정도로 합니다. 일반고랑은 차원이 틀릴 정도로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근거 자료들이 많이 쌓이고 그래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에 우리 아이의 능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특목고가 대학교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조금 강한 애들끼리 붙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았다라면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편차 계산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학교 수준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고교 등급제 하는 거 아니냐 니네. 근데 대학교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정말 이렇게 딱딱딱딱 안 나눠놓은 것 뿐이지 보면 다 티가 나거든요. 저희도 서류요. 학교 다 지워도요. 다 찾아냅니다. 특목고. 정말 찾기 쉽거든요. 일단 프로그램 보면 알고요. 편차가 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학교도 그런 걸 보고 알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실 때,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 그러면 고등학교를 보내실 때 첫 번째 어디가 좋아요? 전 그래도 특목고입니다. 자사고가 좋습니다. 외고는 또한 저희 컨쇼에서는 외고 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세요. 우리 아이 대원외고 가려고 합니다. 뭐 미추홀외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대학교 학과 어디 보내실 건데요? 혹시 경상계 아니십니까? 경영경제 아니세요? 경영경제 가시는데 왜 외고를 가시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경상계를 보내자고 외고를 보낼 필요는 없으셔요. 외고는요,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문계열인 겁니다. 전공성을 살리거나 이럴 때 정말 어문계열로 작정으로 보내셔야지 강한 힘이 갖다 붙지. 경상계 보내시려면 자사고 보내셔야죠. 자율형 사립고를. 이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외고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과고나 자사고 보내시는 거고요. 근데 의대 보내실 거면 또 과고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고는 의대를 뽑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를 양성하고, 그래서 의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잘 돼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사고를 보내거나 뭐 외고를 보내거나 과고를 보내거나 어딘가를 보낼 때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일단은 공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냥 다 올 A 받아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가가. 그런데 이제 외고는 좀 틀립니다. 외고는 영어만 A 받고 활동력이 좀 중요한데 그냥 지역을 좀 나눌게요. 전국자사고나 이렇게 조금 전국 라인으로 나가거나 서울 라인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생기부가 좀 중요합니다. 생기부 안에 활동력들. 그런데 그걸 또 3학년 때 부랴부랴 만들잖아요. 학교가 다 체크합니다. 이거 갑자기 옮겨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 2학년 생기부부터 아예 작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보내실 거면.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요 인천은 안 그렇습니다. 인천은 생각보다 생기부를 그렇게 빵빵하게 만드실 필요 없으세요. 일단 학업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기부 어느 정도만 관리해, 뭐 독서 라인이 되건 어떤 방향성만 갖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준비를 해보고 있지만 솔직히 특목고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솔직히 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막 특목고 막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하면 막 되게 막 하는데 저는 대학교 걸 하다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되게 아가들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따져봤을 땐 일단은 학업은 되게 우수해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생각보다 빵꾸가 많이 납니다, 요즘. 미달이 그렇게 나요. 그 정도로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특목고가 없어진대요. 보내야 될까요? 막 걱정하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들어갈 때 특목고잖아요. 그러면 걔는 특목고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바뀌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대학교가 걔까지는 특목고로 알거든요. 왜?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갈 테니까. 거기다가 그 수준 아이들 들어와서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까지는 특목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들어갔을 때 특목고잖아요. 근데 일반고가 됐대요.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그 프로그램 그대로 갈 테니까. 대학교가 모를까요? 얘 들어갔을 때 거기 특목고였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시점이 특목고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학교 때 만약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보내실 거면 지금부터 엄청난 준비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학업입니다. 학업이 안 되는데 특목을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업은 기본이고요. 그 안에 이제 활동들에 대한 스토리 정도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를 만약 우리 아이를 안 보냈을 때인데 특목고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럴 때 첫 번째는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그거 조사하고 다니시잖아요. 서울대 몇 명 갔나.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드려요. 안 중요합니다. 서울대. 서울대는요. 일반고에서 몰아서 가는 겁니다. 면학반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 10등 안에 있는 아이들 모은 거예요. 걔네들만 관리한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럼 버림당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정말 걷다가 제가 이게 참 방송 켜놔서 뭐라고 그러니까 학교가 선생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저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급을 그렇게 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강대학교가 2등급이 갔으니까 오케이 너 2등급이네 우리 여기 넣을 수 있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성적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일반 고등학교 아이의 성적표입니다. 이거 11111에 갖고 올래다가요. 자괴감 드실 것 같아갖고 네, 좀 현실성 있는 아이로 바꿔왔습니다. 보시면은 국어가 91점이고 수학이 74, 영어가 96, 사회가 93이면 과학 90이면 얘는 기술과정은 아마 왜 안 했냐면요. 주요 과목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버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성적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이거요? 아 제가 전 이게 훨씬 좋아서 자 77점.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이 74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문과를 가게 되면 너는 경상계는 못 넣겠다 야. 경영경제학과는 수학을 좀 볼 테니까 이렇게 이제부터 전공성을 여기서 이제 찾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아가야 너 이과 가야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과는 수학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책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점수를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학과 라인을 정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보고요. 우리 아이는 국어나 영어 성적 좀 높고 국어 성적 괜찮게 받쳐지니까 너 어문계열 일단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 전공적 합성에 따른 학업 역량이라는 걸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신 등급 보니까 91점이 2등급이고 96점 1등급. 정말 보편적인 학교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옆에 나와 있는 표준 편차입니다. 이 편차가 뭐냐면 평균점에 애들 얼마나 뭉쳐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높게 나타났다는 건 평균점에서 애들이 다 벌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아, 니네 바닥층 겁나 많구나. 중간 개투 별로 없다는 거 보니까 니네 자는 애들 다 자네. 그냥 하는 애들 싸움이네. 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두 번째 성적표를 보시면 국어 83점에 수학이 67. 아까랑 좀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네요. 이 아이도. 심화 영어는 93이고 사회문화 91, 89, 98인데 중국어랑 영어랑 국어 좀 하는 걸로 봐서 어문 계열이 이 친구도 훨씬 낫겠네요. 너도 경상계는 좀 그러네. 그런데 옆에 등급 보시면요.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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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3등급, 3등급.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종합내신으로 봤을 때 평균이 86.8로서 1.8등급이고요. 두 번째 아이는 4.4등급인데 원 점수 평균이 똑같더라는 거죠. 두 번째 아이가 특목이고요. 첫 번째 아이가 일반고아입니다. 이렇게 다 구분을 대학교는 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해내는데 특목, 그러니까 입사관이 못할까요? 원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화 영어 93점인데 5등급 뜬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대학교는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할 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특목고 가면 교과 전형은 못 넣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특목고가 4.4등급이 나오더라도 일반고 1.8이랑 같이 붙었기 때문에 대학 레벨이 훨씬 높아지겠네요. 왜? 비교과는 훨씬 좋을 테니까. 4.4등급 애가 1.8보다 아마 좋은 대학교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왜? 비교과가 많이 차이가 날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특목고를 좋아하나 봐요. 대학교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생기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냥 장수로 얘기 드리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가 보통 20장에서 24장 정도 나오고요. 특목은 보통 30장에서 45장, 많이 나오는 아이는 보통 60장까지도 나옵니다. 그게 좀 어차피 바이트로 어차피 글자 수가 딱딱딱딱 맞춰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특목고는 진짜 바이트를 가득가득 채워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만약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못 가고 일반고를 갔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겠냐는 거죠.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건 서울대, 연대고대 몇 명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경외시, 일명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학교들 학종으로 몇 명 보내셨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중경외시를 학종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학교는 어느 정도 학종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별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고, 생활기록부를 많이 작성하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아이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 아가 이거 생명과학 보고서 냈던데 이거 왜 한 거야? 그것 때문에 한 거야? 두 번째, 이거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 어떻게 찾았어 이거? 이걸 통해서 넌 뭐 배웠니?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생활기록부에다가 넣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걸 다 일일이 인터뷰 딴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써와봐. 네가 무슨 활동했는지. 그걸 써오면은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쓸 수 있는 학교를 찾으십시오.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주는 학교. 거의 이게 보통 다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써주십니다. 그런데 알아서 써줄라니 우리 아이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시냐면 이렇게 복사뜨기를 하십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고등학교 이제 자녀 다니고 계신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그 생기부 한 두세 개 받아다가 보시면요. 이렇게 복사뜬 거 보이실 겁니다. 얘 거랑 얘 게 비슷해요. 똑같으실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우리 아이의 능력과 과정은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써준 그 틀대로 복사뜬 거예요. 그렇게 나오시면 좋은 대학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 아이 평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특목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고로 가실 때 첫 번째는 중경외시 어느 정도로 보내고 있는지, 그 얘기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됐는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생기부를 어느 정도로 신경 써서 만들어주고 있는지. 신경 써서 만들어준다는 건 아이한테 뭔가를 조금 제출하라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써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끝나고, 네. 네. 대표님 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학교로 선정하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솔직히 특목고입니다. 네, 카메라 끄면은 또 뭐 몇 가지 설명은 해드릴 건데, 네, 제가 카메라에다가 대놓고 얘기 못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직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고등학교 올라가도 똑같은데요. 아이가 뭐 해먹고 살지 아직 모를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찾으시려면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작은 직업입니다. 전공적합성이라는 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과를 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가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비슷한 과를 찾겠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입시 컨설턴트가 되고 싶으면 어떤 과를 가야 됩니까? 다 가도 돼. 통계학과 가도 되고 사회학과 가도 되고 경영경제 다 가도 돼. 영어 영문과 나와도 된단다 아가야. 아무거나 다 나와도 돼.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과목은 뭐야? 라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런데 직업이 어느 정도 저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과가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되겠네요. 그 직업군이 있어야지 전공적합성이라는 걸 좀 맞춥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는 경영경제학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더럽게 못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요. 보강을 겁나 하거나 아니면 바꿔주거나. 아가야 넌 안 돼. 미안하다. 엄마가 수학 못하는데 너가 잘할 수는 없잖아. 바꾸자. 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한테 그래요. 사회학과 나와도 어문계열 가도 경영경제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대학 가서 야 왜 우리나라 CEO들이 정말 다 경영학과 나왔을 거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 라는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일단은 직업군에 대해서 걷다가 너 뭐 해먹고 살 거야? 그러면 당연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무슨 아직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봐. 그러지 마시고요. 좀 알려주십시오. 정보를. 이런 직업군 저런 직업군이 있대.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직업군 다 이렇게 써져 해드렸거든요. 그거 뽑아서 야 세상에 이런 직업들이 있대. 네 관심 있는 거 한번 밑금 좀 쳐볼래? 그러면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이 직업군은 이런 거야. 이런 직업은 말이다.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니면 너 뭐 좋아해? 좋아하는 게 뭐야? 만일 저희 이제 차이사님 아들 나중에 제가 컨설팅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약 쳐놓은 게 뭐냐면 수학 못 해오면 저 안 할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해놨거든요. 술 먹으면서. 왜? 대책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가 야구를 좀 잘해요.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구로 키우던지 아니면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경영 이쪽으로 한번 키워보시죠. 나중에 꼬시겠죠.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거를 저는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말해줘야 됩니다. 스포츠과학과는 어때? 왜? 야구 치면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나중에 엔터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야 야구는 안 돼. 너 야구 실력 별로야. 너 그냥 경영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연관성을 찾아서 다가서는 방법도 되게 많고요. 아이가 이제 보통 진짜 많이 말하는 건 당연히 이제 게임 엄마 저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지금 PC방을 열심히 다닌답니다. 그것만 잘 통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게임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오케이 진짜 게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 엄마랑 상담 한번 할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학원에 한번 보내시라고. 그러면 애가 깨달음이 와요. 게임과 그건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거야. 근데 아이가 이거 재밌어요 하면 길을 찾은 거죠. 그래 이거 그러면 계속 해봐. 근데 보통 아이들은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하지만 게임만 재밌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영악한 놈은 뭐라 그러냐면요. 기획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한테.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은 몰라도 게임에 대한 저는 그럽니다. 프로그램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기획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프로그램 배운 다음에 네가 그거를 습득하잖아. 그럼 내가 너 기획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이 무조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마냥 즐기려는 거에서 아이들은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직업군을 자세히 선택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직업을 지금부터 가셔야지 언제 하시냐면 다 예비고 올라갈 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비고 입시 설명회 가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전공적합성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앉아봐 빨리. 너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고 방에 들어가면 어머 이 새끼 봐. 그러고 막 방 문 차면서 나와 새끼야.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아이가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흥미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슬픈 게 너 나중에 뭐 해먹고 살 거야? 그러면 애가 그럽니다. 기계공학과 갈 겁니다. 그럼 제가 되게 슬퍼하거든요. 야 학과 말고 뭐 해먹고 살지 말아라고. 근데 애들이 거기에 다 버릇이 돼 있어요. 어떤 학과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부모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죠. 아이가 좀 공부 좀 하면 의대 가야죠. 그러니까 애가 엄마 나 피 보면은 너무 무서워. 아유 괜찮아 어려서 그래 아직 막 이렇게 애는 정말 피 보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자 돌림 들어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함부로 나중에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사자 직업은 웬만하면 1학년 때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의사를 써놨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제 뭐 성적표 좀 나와보고 하면 물 건너갔네 그러면서 생명공학자로 바꿔놓으시면 대학이 모를까요 그걸? 대학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요. 의사, 한의사, 수의사 이렇게 바꿔놓거든요. 점점 성적 내리면서 그러면 수의학과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직업이라는 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과전형을 가건 정시로 가실 때는 그냥 점수 갖고 학과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그렇게 아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화공과는 생명과, 그러니까 생명공학 쪽으로 많이 준비를 시키고 있었어요. 막 시키고 있었는데 애가 성적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과를 찾기 시작합니다. 만약 경영과를 가야 될 아이인데 애가 경영과를 못 갈 것 같으니까 철학과 이런 걸 찾으시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게 솔직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아이를 4대 요소라는 걸로 뽑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갖고 뽑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해오는 게 뭐냐면요. 컴퓨터만 너무 해놨어요.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하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막 4등급, 5등급. 이러면 대학교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뛰어나도. 소프트웨어 특기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도 뽑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아예 안 되면. 왜 그러냐면 학업 기초가 안 되면 쫓아오지 못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네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웬만큼 뛰어난 애 뽑아서 내가 가르치면 된다는 것도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공 적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는 그 아이가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들어오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막 경영, 막 CEO, 창업 캠프 막 이런 거 잔뜩 해놓고 갑자기 철학과 하면 교수가 이 새끼 뭐지?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기부를 분석하면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생활기록부는 저희한테 말을 겁니다. 전 무슨 학과 갈 겁니다라는. 그게 보입니다, 솔직히. 걷다가 아까 학업 성적 갖고도 저희가 학과를 어느 정도 다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했을 때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쉽게 학과를 갈아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히 정해 오셔야 된다고. 뭐 해먹고 살 건지.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교과전형은 아무데나 나중에 심지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하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에서 되게 좋은 학교인데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예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몇 분 계셔갖고 말을 참 하기가 힘든데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웃긴데요. 요즘 그냥 여기 인천이니까 인하대가 제일 말하기가 편해서 작년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양과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바다를 좀 보는 과인데 거기에 저희가 5등급짜리 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작년에 교과전형이라는 걸 인하대학교가 최저를 엄청나게 세게 만들어놨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둘 산데 각 2등급. 그러니까 1, 3도 떨어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둘이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대박인데 빵꾸 나겠는데 해갖고 정말 내신은 낮인데요. 애가 수능에 딱 2개만 잘 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과탐이랑 영어랑.
수학 가는 막 6등급 이렇게 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바다과를 놓자, 해양과과. 야, 여기가 좀, 야, 여기 빵꾸 날지 몰라.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는 아이들이 이거 못 맞출 확률 되게 높아 하고 넣었는데 걔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못 쫓아가고 있고. 네, 못 쫓아가는데 근데 걔는 명확한 답을 줬어요, 저한테.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가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거길 갔는데 이렇게 교과 전형은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과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 최저도 나중에 중요한데 그건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이제 생각하시는 문제고, 지금 중학교 때는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정말 그거는 학업의 기본은 만들어 오셔야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걷다가 그거 생각해 보시죠. 서강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학교라고 요즘 그러니까 인천에서 정규권 들어야지 갈까 말까 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정규권 라인에 있어야지 가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아이들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들어가는데 4등급은 특목고겠네요. 아까 보셨던.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2등급에가 있고요. 충북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 아닌데 거기도 2등급에서 4등급 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강대의 2등급과 충북대의 2등급은 뭔 차이일까요? 그게 비교과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까 편차 계산의 학교 수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특목고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 내신 갖고 대학을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큼 뭔가가 받쳐져서 가야 되고 뭔가를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은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직업군은 일단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진로시망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로시망 막 바꾸셔도 돼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특권입니다. 직업을 바꿀 수 있다는 건. 그런데 만약 직업을 바꿨으면 바꾼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생기부 안에. 그건 봐요. 그냥 직업을 막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그 바뀐 이유는 있어야겠죠, 아이가. 걷다가 왜 전공적합성을, 그러니까 저도 진로시망에다가 직업군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우리 아이가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좀 발전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시사토론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생명공학과 갈 친구예요. 1학년 때 시사토론을 했는데 2학년 때는 이제 유전자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1학년 때 시사토론 이렇게 했는데 2학년 때는 토론 안 해? 그럼 애가 그럽니다. 저 이거 유전자가 전공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냐면요. 야, 그건 자율동아리에 만들던지 1학년 때 시사토론 했으면 2학년 때 시사토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닌가? 야, 너 이거 솔직히 말해. 누가 시켜서 한 거지? 네. 왜 그러냐면 몰랐는데 누군가가 그게 좋다고 말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분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관심 분야가 있었다면 2학년 때도 그 분야가 있겠죠. 계속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한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공과 직업과 맞다라면 만들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직업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뭐 먹고 살 건지. 그런데 이거 진짜 걷다가 이제 중학교 때 하시잖아요. 겁나 많이 바뀔 겁니다. 네. 드라마 볼 때마다 바뀔 거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 주인공 직업이 중요합니다. 한때 되게 유행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육군 대위입니다. 아이들이 막 육군 대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얼굴을 봐, 새끼야. 그분만 가능한 거야, 씨. 걷다가 여자 직업 뭔지 못 봤어? 넌 불가능해, 임마. 왜? 너는 파병을 못 할 테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너는 그러면 또 다른 드라마 보면 직업이 바뀔 거잖아. 책 한 권에 나의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책 보면 또 바뀌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건 되게 많은 활동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정해서 오셔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셨을 때 고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이거는 해놓으셔야지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고생 안 하십니다. 고등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빠르세요. 네, 아직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저 솔직히 차 이사님이랑 술 자주 먹는데요. 입시 얘기 거의 안 해드립니다. 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올라오면 그때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만 좀 해놓으십시오 라고 부탁드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그거 갖고 기본을 갖고 만들 건데, 그래서 제가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직업, 뭐 해 먹고 살 건지, 그리고 수학, 비문학 이런 것들 잘 챙겨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를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상위권 애들이랑 붙었을 때 밀리지 않게끔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 또 만들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실 거면 내신이 기본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 아이가 내신 버틸 수 있게끔 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수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영어 하십시오. 국어도 좀 하시고 더 많은 과목에다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우리 아이가 수학은 그렇다고 영어를 아예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수학이 많이 부족한데 영어랑 수학을 저는 동등하게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봐요. 제 조카도 지금 중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저한테 맨날 그 얘기하세요. 특목고 보내야 되니까 빨리 준비시켜. 저는 그럽니다. 싫은데 얘 특목고 가잖아? 바보 될걸? 특목고는 얘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야. 그지? 하면서 맨날 사랑해 주거든요. 넌 특목고 가면 바보 될 거야. 넌 우리 형과 좀 틀리거든.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형님이 공부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 기준이 아닌데. 근데 얘는 특목고 가서 살 수 있는 애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근데 뭐만 잘하고 있냐면요. 수학 하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70점짜리로 제가 지금 100점을 만들어 놨거든요. 딱 그거 하나. 그리고 요즘 비문학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언제 할 건데요? 중3 올라가면 하려고요. 그때도 안 늦을 것 같아서 전. 왜? 이거 잡아놨잖아요, 제가 수학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해서 저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가 버티기만 해놓고 한의대 보낼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맞추겠죠, 제가. 한의대는 그냥 단순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비교과 활동 하나도 안 시킬 거예요, 저. 완전 단순 숫자 가지고 대학 보낼 생각이거든요, 지금. 경희대 날라갔네요.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체계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중학교 분들이라면.